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은 요거죠. 요 온도계의 그 섭씨와 그 화씨를 요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요거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단계였어요.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지만 아주 간단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측정된 데이터, 이런 여기 섭씨로 측정된 데이터, 그다음에 화씨로 측정된 데이터, 여기 지금 화씨는 지금 unknown이라고 표시를 했죠. 이렇게 해서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원래는 이제 직선이 돼야 맞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대부분 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곡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모델을 정의하고 로스 펑션도 우리가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로스 펑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보려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든지 바닥부터.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직접 우리가 로스 펑션도 구현하고 모델도 구현하고 다 했었죠. 그 다음에 요 미분조차도 우리가 미분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퀴즈도 냈고 많은 학생이 답변을 줬는데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미분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죠. x가 있고 x에서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즉 델타 x에서 이 h라는 거는 이제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델타 x만큼 이동했을 때, 이 f 값이 얼마큼 변하는가. 요게 바로 기울기의 정의고, 요게 미분의 정의죠.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 점점 작아져서 0이 됐을 때, 아주 극한으로 작아졌을 때, 리미트가 됐을 때, 그때 값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곡선일 경우에 여기가 x면 미분값이라는 건 요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걸 이용해서 w 플러스 델타 그러니까 델타 w가 아주 작은 값만큼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퀴즈를 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복잡한 미분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단점은 뭐가 될까요? 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파라미터 두 개죠. W의 변화량, 그 다음에 B의 변화량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우리가 파라미터가 100만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웨이트가 100만 개 있으면 이런 과정을 100만 번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를 100만 번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분할 게 백워드 패스를 할 경우에는 백워드를 한 번만 하면은 이 모든 이 웨이트들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백워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포워드 곱하기 그 파라미터 개수만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막 가파르게 변하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런 점에서 미분값을 구하게 되면은 요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여기 실제로 이제 델타 W가 이만큼 변했을 때 어떤 요 구간에 대한 평균 기울기를 구하게 되니까 이 델타가 어느 정도 큰 경우에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분 수식을 이용해서 미분 값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미분을 다 정해줬어요. 자, 파이토치에서는 텐서플로우라든가 카페라든가 모든 툴에 마찬가지로 이런 미분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줘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분을 직접 계산했던 이유는 이제 기본적인 아주 바닥부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미분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분 값이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미분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브로드캐스팅 룰이라는 걸 봤죠.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스칼라 값을 더한다거나 하면은 알아서 이 스칼라를 같은 사이즈의 행렬로 바꿔서 해준다. 예를 들어서 함수도 마찬가지죠. 함수도 원래는 스칼라를 받는 함수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텐서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결과가 텐서 개수만큼, 엘리멘트 개수만큼 이렇게 각각 나오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C라든가 이런 걸로 한다면 복잡하게 구현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계산하면서 우리가 결과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는 구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러닝 레이트가 너무 커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봤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스가 너무 커져서 인피니트만큼 커졌는데 러닝 레이트를 이제 수정해가지고 줄여서 다시 이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이런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또 그리는 것도 봤죠. 여기 보면은 이제 디태치라는 게 사용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규멘트 언패킹, 파람즈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W하고 B 두 개가 들어있죠. 실제로는 이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파람즈라는 것은 각각의 파라미터,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그런 편리한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파이토치의 오토그레드라고 하는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것이다. 그죠?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파라미터를 다시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두 개 있죠? W, B. 그래서 W는 1로 초기화하고 B는 0으로 초기화했어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requires grade tru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true가 되면은 트랙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목표는 로스를 계산하겠죠.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파람즈 W하고 B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로스를 계산할 때 이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로스가 계산되는데
이 과정에 백워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의 결과값들을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저장을 한다. 메모리가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텐서들의 트리,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리가 있죠. 그래서 요걸로 해서 계산되는 모든 이런 과정, 여기 파람즈로부터 시작하는 이 과정들의 모든 과정의 그 결과, 과정, 포워드 과정에 나온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 놓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required grade가 true가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저장되기 위해서 어떤 메모리 공간이 미리 확보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parameter.grade가 이제 논으로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표현 방법이 다르죠. 앞에서는 요 노드가 변수를 표현하고 같은 컴퓨테이션 그래프인데 노드가 변수를 표현하고 여기 연산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요 노드가 연산을 표현하고 요 변수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x에다가 w를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결과 레이블 타겟, 여기 타겟이 되겠죠. 타겟하고 그걸 빼서 스퀘어 제곱을 하면 그게 이제 로스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타겟과 결과값을 빼서 제곱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 변수에 대해서는 required grade가 false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 x에 대해서는 미분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w하고 b에 대해서 required grade를 true로 했기 때문에 w하고 b에 대해서만 이제 미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를 w로 미분하고 로스를 b로 미분하는 거 이런 걸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워드가 되겠죠. 포워드를 하고 나면 이제 백워드 과정이 필요하죠. 로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미분값을 계산을 해 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레드는 로스를 W로 미분한 거, 로스를 B로 미분한 거, 요거까지 계산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제 미분값이 이렇게 뒤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로스를 정의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모델 T하고 파람즈, 요거는 이제 W하고 B를 각각 넣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TU를 집어넣으면 이제 TC가 그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TP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제 로스는 TC하고 TP의 그 차이를 뺀 거를 제곱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백워드. 자, 여기서는 이제 백워드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백워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직접 다 구현을 했었죠. 구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백워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백워드 알고리즘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미분값이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은 뭐예요? 요 값은 로스를 W로 미분한 값이고, 그죠? 그다음 요것은 뭐예요? 로스를 B로 미분한 값이죠. 앞에서 요거 구하는 함수를 다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레드라는 것을 오토 그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백워드 하면 이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레드 애트리뷰트 파람즈 이것은 미분값을
loss with respect to each element of the parameters. W하고 B에 대해서 로스를 미분한 미분값이 그래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드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워닝 이렇게 있는데, 백워드를 콜하면은 디리버티브가 어큐뮬레이트 된다. 리프 노드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워드가 계산이 되는데 그 백워드 계산된 게 어큐뮬레이트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거죠. 이 백워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치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누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배치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값들을 초기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나면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을 이제 0으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또 어큐뮬레이트, 그러니까 계속 누적하는 거죠. 계속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초기화 되도록 만들어 놓지 왜 굳이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그레디언트들이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복잡한 그런 경우가 되면은 계속해서 그 그레디언트가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배치가 들어오더라도 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전 배치에서 계산된 그 그레디언트를 계속해서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요거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루프를 앞에서 했던 것에서 약간 이제 수정을 했어요. 어디가 수정이 됐죠? 자, 요 부분이 loss.backWard라는 게 이제 들어갔죠. 앞에선 요걸 우리가 손 코딩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분하는 함수를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backward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트레이닝 루프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 전체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 epoch 수, 네, 러닝 레이트, 네, 파람즈 W하고 B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TU, TC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1부터 N epoch 플러스 1, 그럼 N epoch 수만큼 요 루프를 이렇게 돌게 되겠죠. 루프를 도는데 파람점 그레드가 논이면은 그러니까 파람점 그레드가 있으면은 이거를 초기화시키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언제? 백워드를 시키기 직전에. 그러니까 요 초기화시키는 것이 요 전에만 있으면 되겠죠. 요 백워드 시작하기 전에만 초기화를 하면은 돼요. 이쪽에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TU에다가 그 파라미터들을 넣어서 TP를 예측하고, 이게 이제 포워드 패스가 되겠죠. 포워드,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계산하죠.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다 하나하나 코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이것들을 점점점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로 이제 대치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만 대치가 됐죠. 로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백워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있죠.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 곱하기 미분값, 미분값의 마이너스만큼 그거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W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백워드를 수행하기 위해 그런 값들을 다 저장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과정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백워드 할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노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안 한다. 그죠? 이걸 안 하면 이제 그레디언트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들을 이런 계산 과정들에서 그런 중간 값들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0번에 한 번씩 에포크 로스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겠다. 그리고 파라미터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리턴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함수를 요 부분이 이제 수정된 거죠. 앞에서 요 미분 계산하는 걸 이제 자동 백워드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5000번,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 그다음에 요 파라미터들 여기 이제 required grade가 여기 이제 들어갔죠.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U 값하고 TU 이거 섭씨하고 화씨가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 스케일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약간 이제 요 값에 변형시켰죠. 스케일을 맞춰줬죠. 둘이 노멀라이즈 된 그 결과 T 언더바 UN 노멀라이즈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쭉 돌렸더니 이렇게 값이 맞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텐서 값을 이렇게 프린트 해보니까 W는 5, B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 거죠.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값과 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한 거랑 이거랑 같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부터 복잡한 걸 쫙 코딩을 한 다음에 착 돌려보면 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러분이 천재라면 물론 천재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잔뜩 한 다음에 돌려보면 당연히 답이 엉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디버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지? 그러면 막 한 줄 한 줄 한 줄 이제 막 보면서 디버깅을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 확실한 거부터 아주 작은 걸 만든 다음에 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수정해서 또 답을 확인해서 앞에 거와 맞는지 확인하고, 또 약간 수정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바로 내가 요전까지 답이 잘 나왔었는데 내가 요걸 수정했더니 답이 틀렸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실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시작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해 나가면서 결과가 계속 옳게 나오는지 이걸 보는 게 프로그래밍 코딩을 더 빠르게, 복잡하고 큰 코딩을 더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줄 텐데, 이걸 집중해서 안 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아니면 뭐 수다 떨면서 보면은 뭐지?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네. 아까 나왔던 게 지난주에 나왔던 게 또 나왔네. 조금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느껴진다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요거를 집중해서 보기 바래요. 그러면 뭔가가 한 줄씩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